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가 항소하지 마라라고 항소를 포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과 관련돼서도 7,800억. 그럼 이 범죄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검찰이 죄를 따지는 걸 멈추게 되면 범죄 수익은 범죄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감 7분 전에 검찰 수뇌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항소하지 마. 항소 스림 불어.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원래 수사를 하던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범죄 수익도 특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범죄자들에게 물어야 하는 추징금, 환수 금액도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됐다라는 게 검사 측 입장입니다. 중앙지검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 18분에 항소 결재됐어요. 야, 그럼 이례적인데? 지검장, 중앙지검장 결재 떨어졌으면 보통 뒤집히지는 않는데, 그런데 대검 반부패 부장 재검토 지시, 중앙지검 4차장과 지검장 통화, 그러더니 갑자기 결재까지 난 게 불어로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부에서는 왜 항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수사검사들은 반발하죠. 아니 이걸 왜 허가를 안 해줍니까? 중앙지검장 결재도 났는데요.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대검 검사장 불어 배임 혐의 유죄나지 않았냐? 유동규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되지 않았냐? 라며 일종의 달래기, 항소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사검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공판 검사들 입장 냈어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통해서 항소장을 막았다라고 반박했고요. 강백신 검사는요, 2플러스 검찰 내부망에 검찰과가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법무부 장관 차관이 불허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찰의 항소 포기가 어디 윗선까지 올라가느냐의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 출신의 또 법사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제가 25년 법조 생활하는 중에 이런 사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네. 항소를 포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례적이고요. 수사팀 검사와 공판팀 검사하면 수십 명이거든요. 수십 명의 검사와 중앙지검 차장검사, 검사장까지 전부 다 항소를 승인하고 네. 또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할 때도 이것을 전부 다 항소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거든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중앙지검장 사표냈어요. 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중앙지검장이 바로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일선의 반발이 강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검사 뭐 대선배시니까 이게 그냥 비단 검찰 수뇌부와 의혹이 많은 수사팀 간의 의견 차이인 겁니까? 아니면 뭐 외압인 겁니까? 쉽게 말해. 저는 외압이라고 확신하고요. 제가 11월 8일에 이게 자정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11월 8일 대장동 계엄이라고까지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정 무렵에 그 항소 기간을 불과 7분 정도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항소 불허를 해서 뭐 언론에 알린다든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행이 됐고요. 마감 7분 전에 항소를 불허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수사팀도 설마 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고, 두 번째는 절차적인 위반도 많았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면 지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휘를 마치 안 한 것처럼 발을 빼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가 포기를 할 때는 공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마치 그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 국무회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의 내부 절차도 다 위반을 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김만배 씨 일당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혜를 보는 거고요.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피해인지가 실감되려면은 지금 7,700억 원의 배임 피해가 발생해서 이걸 추징하게 되면
최대 7,700억까지 추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고로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만배 씨 재산이 2천억 가까이가 국가가 동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결정으로 인해서 428억 원 이상은 절대 이제 추징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 2천억 빼기 뭐 400억 쉽게 계산하면 한 1,600억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00억 원 이제는 국가가 동결하고 있을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김만배 씨 돈 되는 거예요?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1,600억 가까운 네, 돈을요? 네. 지금은 김만배 씨의 2천억 정도 되는 부동산과 예금이 다 묶여 있거든요. 아, 항소를 포기했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네, 그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고 사실상 그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서 김만배 씨는 1,600억 원의 현금과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고 아니 대장동 일당이 처음에 5천만 원인가? 네. 그걸로 시작한 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1,000배 수익을 얻었어요. 어느 부동산이 1,000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7억 원 투자한 사람들이 7천억을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별로 따지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한 사람들이 전부 200~300억씩 가져갔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그 자체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데 저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검찰하고도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소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인 봐주기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그 윗단의 대통령실에서도 책임 소재가 규명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할 정도로 강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의견 또 여쭤보고요. 야당과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무부 그 이상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반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 중간에 껴있는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중앙지검장과 합의했다라는 입장문 냈어요. 애매하게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나 모르는데? 라고 부인했고 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 참고했는데 내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결재했다가 뒤집었잖아요. 대검과 의견이 달라서 내가 책임지를 사의한다. 사표 냈어요. 어허. 이거 항소하지 말라고 누가 결정한 거냐? 라는 책임 소재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과 검찰 일각에서는 뭐 법무부 장차관이 대통령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항소하지 말라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노만석 대행이 한 겁니다. 검찰의 결정인 겁니다. 검찰 안에서 결정이다. 내부에서 이 결재 지휘 보고 과정에서의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뭐 검찰 내부의 사정인 거고요. 최종적으로 대검이 그렇게 지휘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걸로 끝난 문제죠. 그리고 이 사건은 수사팀이 집단적 항명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논쟁이 진행될 사안이 아닙니다. 최근에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제기 관행을 자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1심 판결의 내용상 항소해야 실익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대검이 한 걸로 보면 됩니다. 법무부가 그중에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정성호 장관의 압박,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묵시적 아니면 뭐 이거 압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 정성호 장관이 서면으로 지휘를 했다고 하면 그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관여해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팀은 그냥 이 사건을 최근에 맡아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수사팀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최초 2차 수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수사를 한 수사팀이고 그 수사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해서 김용 정진상을 기소했고 그 내용은 뇌물이었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 지금 핵심 증언을 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는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정진상 재판에서 했습니다. 그 수사팀이 반발이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보장에 대한 요구로 보이겠습니까? 본인들이 자칫하면 모해 위증 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검찰 정진상 재판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꾸 연결시키는데요. 그 매개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입니다. 그 둘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이 넘어갔다는 게
인정이 되지 않고 진술이 바뀌고 있고요. 이 사건 대장동 일당 이 재판에서도 그 뇌물은 최종적으로 유동규죄에 갖고 유동규가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428억 천화동인 1호의 최종 귀속지도 유동규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무슨 관계가 있죠? 이 사건 항소 포기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어떤 뭐 유불리가 바뀝니까? 그 재판은 관련 재판 지금 정진상 실장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기소돼서 지금 정지돼 있지만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다투십시오.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1심에서 충분히 판단을 했고 유무죄 판단이 갈렸고 유동규에 대해서는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됐고 유동규가 이 전체 배임 사건의 핵심적인 이 범인임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추가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구형보다 높게 선고한 걸 깎아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돼서 지금 검찰이 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의 지금까지의 항소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수사팀이 대장동 수사를 왜곡, 남용, 조작,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그 집단적 문제 제기는 관행에 벗어난 항소 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된 수사를 덮기 위한 집단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항소를 막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그 중간에 껴있는 검찰총장 대행이 출근을 했는데 출근길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였습니까? 묵묵부답 총장 대행은 말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은 배임액 7,886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었는데 법원은 473억만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 원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은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인 사건이잖아요. 공범들의 눈치 안 볼 수 있겠어요? 공범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살고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이냐? 당연히 이러고 있을 겁니다. 공범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 이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한 거죠. 또 저는 이거의 신호탄이라고 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통해가지고 공소 취소시키는 거. 나머지 재판들 싹 갈아엎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만석, 박철호 이 눌러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공소 취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딱 감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지금 이게 독재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